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여기 캐나다나 또 미국에서도 조금 살았었어요. 뭐 그런 걸 포함해가지고 또 유럽에서도 살고 그랬지만 이렇게 한국처럼 애들 있죠. 뭐 15세 정도의 애들이니까 청소년을 성착취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국가가 아무런 사실은 그 엄격한 그런 처벌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에 정말 놀랄 노자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회가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 예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랜덤 채팅이라는 걸 해가지고 아무튼 상상 불허의 그런 채팅을 해서 아무튼 애들까지 지금 성착취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가리켜서 그루밍 성범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서 서로 착취하고 그런가 본데 이것에 대해서 그 엄격성이 없다는 것이 너무 한심합니다. 한마디로. 제가 외국에 살지만 외국은 어른끼리 무슨 일을 하거나 어른이 성적인 그런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른을 찾아서 하는 거지. 이거는 완전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대응하는 자세가 너무 미흡하다는 거예요. 첫째, 이것을 그런 채팅 앱은 그대로 두되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해갖고 성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말이 얼마나 웃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청소년들이 거기 접근을 못하게 한다는 건데 얼마든지 그 휴대폰이라는 거는 그 주인은 어른이 될 수도 있고 애가 될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정만 했다고 해서 어떻게 그거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이며 또 성인들이 이런 랜덤 채팅 앱을 통해서 그렇게 성적인 상대를 찾는다? 그거 저 아직까지 외국에 살면서 보지 못했어요. 제가 그런 거에 전혀 문외한이라 그런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냥 대놓고 사진이며 어른들이에요, 다들. 그런 걸 통해서 결혼을 하고 싶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그 결혼 매칭을 하는 그런 방은 있습니다. 그런 앱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난데없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을 해서 성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얼마나 음습한 그런 사고를 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리고 대화 내용을 저장한다. 신고 기능을 강화한다. 그래서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본인 인증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앱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와서 그 채팅방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유해 매체라는 표시를 해라. 그냥 유해 매체입니다. 그러면 그런 거는 못하게 해야죠. 그 한국이 지금 얼마나 문란하고 그런 상태가 돼 있는데도 이렇게 겨우 2년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거는 그냥 자유롭게 내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본인 인증 절차를 강화한다. 그리고 이게 벌금이 이게 말이 됩니까? 만약에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성범죄가 일어났다. 서구 사회에서는 이거는 완전 범죄 취급을 해서 종신형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을 민주당 쪽 사람들은 굉장히 오픈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네들 스스로도 굉장히 성범죄가 범람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미 그 웹스타인 그런 사람들 또 힐러리의 피자 파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알려졌죠. 그런데 문제는 성을 청소년들에까지 착취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는 것은 그 사회를 완전히 혼동 속에 빠뜨리고 거기서부터 질서를 하나를 찾는 거죠. 완전히 사회를 혼동 속에 만드는 겁니다. 이 혼동 속에서의 질서라는 명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세계 통제화 세력이 쓰는 모토예요. 그래서 그 모토를 지금 문제가 된 조지라는 흑인 죽은 그 사람의 가슴에도 이게 새겨져 있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죽은 게 3년 전에 죽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변호사까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혼동 속에 있는 거죠. 그 원인을 밝히는 것도. 그런데 이 성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가장 본능적으로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어른들이 그런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가지고 전두환이 3S 정책을 썼었잖아요. 근데 이 3S라는 것은 현대에 와서도 굉장히 대중적으로 지금 사용 중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많이 상업화한 것이 미국이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청소년을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엄청나게 심한 벌을 가하고 있고 그런 앱 자체가 없도록 그 앱이라는 것은 채팅이라는 거는 모르는 가운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성인들이 누구를 만나고 싶다 그래서 매칭하는 그런 방에서는 서로 얘기하는 대화도 다 누군가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왜냐하면 그 성을 파는 사람이 거기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간다든지 이런 거를 다 잡아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채팅방이라는 거를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 그 앱을 내버려 둔다는 것 자체가 범죄를 용인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중요한 것은 지금 경찰의 박사방 유료 회원 신상 비공개를 결정한 것도 경찰이 결정한 거잖아요. 경찰이 지금 한국을 진짜 보호하는 그런 경찰입니까? 500만 명이 청원해도 그랬다고 그래요. 그리고 말이죠. 그렇게 혼돈을 가져오게 한 것이 지금 조지 플로이드라는 사람이 흑인이 죽음으로써 도대체 전 세계에 이 라이브 방송으로 지금 추도식을 갖고 그러는데 이 언론 방송 매체 좀 보세요. ABC 뉴스, 더 선, 로이터 통신, CBN 다 똑같은 시간에 제가 이게 캡처가 돼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이게 한 화면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인종차별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인종차별 규탄하는 것까진 좋은데 이것을 통해서 미국 민주당 후보의 대선 지지도를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조 바이든의 지지도가 올라가고 트럼프가 내려가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꼼수 전략의 배후는 소로스라는 것은 이미 밝혀졌고요. 거기에 또 이 오바마가 있다는 거, 그것도 알려진 사실이죠. 그런데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한국의 노무현 재단을 찾았던 얼마 전에 조지 부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분명히 공화당 사람인데도 트럼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그렇게 강경하게 말하면 어떡해 이런 거죠. 그러면서 마치 인종차별을 반대해야 된다라는 하나의 목소리로 가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인종차별을 반대한다는 거에는 저도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갑자기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런 걸 이슈화해가지고 상대 후보의 지지도를 내리는 그런 거는 꼼수 전략이죠. 한마디로.
근데 왜 같은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를 이렇게 비판하는 부시가 나타났을까? 왜냐하면 부시는 상당히 오바마랑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계화를 하자, 그러니까 인종 차별이 없애자, 다민족화를 하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문화주의, 인종차별을 없애라. 그래서 흑인 폭동을 조장하고 지금 일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 그런데 말이죠. 그것까지도 이제 이해가 되죠. 이 사람들이 그 트럼프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려고 저랬구나.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한국에서 말이죠. 이 이민 정책을 써서 다민족화를 하자는 그런 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유시민계 정의당 쪽에서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삼성이 기획하는 또 이민정책이라고 오랫동안 알려져 있었죠. 근데 제가 우연치 않게 작년 말 2019년 말에 녹음된 건데요. KBS 명견만리라는 데서 청년들이 사라진다, 인구 쇼크가 온다, 뭐 일본의 길을 갈 것인가,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강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흥미로워서 제가 어제 쭉 봤어요.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이거는 완전히 또 하나의 쇼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적극적인 이민을 통해서 인구 쇼크를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완전히 내 쇼인 겁니까? 뭡니까? 그 현재 인구가 축소되는 것에 기여를 한 것은 정의당 사람들, 유시민계가 굉장히 많이 뭐 나홀라 산다, 뭐 그 싱글주의자들을 막 그 이렇게 굉장히 장려를 하고 그래가지고 젊은 층이 사라지게 만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에 와서 이민정책을 통해가지고 다민족화를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다민족화라는 것도 그 한국에는 그 지금 현재 실업률이 너무 높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 출산율이 왜 저하되고 결혼율이 왜 저하되겠어요? 결혼을 할 만큼 그렇게 그 경제적인 보장이 안 되니까 또 젊은 층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면 출산율 저하를 걱정한다 그러면 그 먹고 살게 해줘야죠. 그러면 실업률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그 말도 안 되는 이민 정책을 써가지고 이것을 해결하겠다라는 거는 굉장히 모순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모순적인 게 많은데 특히 이 문재인 정부의 모순을 보자면 이 정의연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남산 밑에 이런 공원 비슷한 걸 했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눈을 강조를 했을까요? 이 눈이 어떤 것을 심볼하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그런 것도 너무 그 모순적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신라젠 오른쪽에 있는 문 어쩌고 이 사람과 이 조국 마누라 이 사람들은 한 눈을 다 가렸어요. 왜 이렇게 한쪽 눈을 가립니까? 이것도 뭘 심볼하는 것 같아요. 뭔가를 상징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사람들이 일어나? 그리고 모순적인 건 또 그런 거 말고도 이런 게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현재 400평 집을 놔두고 통도사 옆에 1160평 새 집을 마련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막 우측 그 우파 스피커들이 막 지금 현재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봉하마을도 가깝고 통도사라는 또 경부고속도로랑 가깝고 뭐 경남 양산이 바로 여기랍니다. 지금 지도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근데 이분들이 소위 좌파 대통령이란 말이죠. 근데 왜 이렇게 자기를 기리고 싶어 할까? 그거 좀 아무리 우리나라 사회가 권위주의적인 사회라서 자기나 자기 가족 뭐 그 가문 이런 거에 굉장히 매달립니다.